엄마, 나 폰 고장나서 수리 중인데 민증 사진 좀 찍어 보내줘. 며칠 전 받은 문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제가 미혼이라는 거죠. 졸지에 생겨버린 자식의 문자에 일단 황당한 일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저희 엄마 아빠라면 정말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찔해졌는데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Money Rap. 초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한 사기들이었어요. 당신의 아들 뭐 유괴하고 있다, 제대로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어디로 어떻게 입금을 해라. 그 이후에 발전된 거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거였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된 흔적을 우리가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이런 걸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한때 또 유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환대출, 쉽게 말하면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갚고 나면 우리가 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우리 상품을 이용해라 라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이런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금리, 뭐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메시지에 링크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링크를 눌러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는 금융거래 이런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해킹당하게 되고, 이 해킹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응용하는 거거든요. 또는 알 수 없는 사람이 발신한 메시지 이런 건 뭐 읽지도 않는 게 좋고, 해당 링크를 눌러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미 예방의 단계를 놓쳐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들은 전화를 못 끊게 하면서 내가 뭐 경찰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때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끊고 해당 기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나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지정해준 계좌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은 즉시 그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계좌로 돈을 넣은 게 아니라 돈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면 즉시 경찰서에 달려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와 경찰서에 신고,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는 형사적 절차이고, 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구제수단은 민사적 절차입니다. 결국 민사적 절차를 밟아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돈을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본범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기 행위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서 피해금을 전부 소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피해금을 보전받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범들을 잡는 과정 속에서 일부 말단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경우에 이 말단 조직원들이 참작받기 위해서 피해금을 일부 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머니랩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한테 좀 꼭 보여주시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한 번만 떠올릴 수 있으면 보이스피싱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취약하게 노출되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20, 30대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글을 보고 가담을 하게 되거나, 40, 50대 분들은 교차로나 벼룩시장 이런 정보지를 통해서 구인 공고글을 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 수거책이나 현금 전달책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요즘에는 엄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가담했다 이런 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20대, 30대 또는 건실하게 살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갑자기 교도소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예방하시려면 지금 내가 확인하고 있는 구인 공고글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을 모집하는 건 아닌지 좀 유의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 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도 좀 유익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머니랩 법률머니의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Money rap